네, 파라파라TV를 사랑해주신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파라파라TV의 니군입니다. 누구세요? 꽃동이에요. 꽃동이에요. 자, 파라파라TV 쇼호스트 이야기 7번째 이야기입니다. 오늘은 이전에 그 공채 과정에서 입사 과정에서 한번 다뤘던 면접에 관련된 이야기를 조금 더 심층적으로 다뤄볼까 해요. 면접 많이 보셨죠? 많이는 안 봤어요. 근데 이 전 콘텐츠 면접에서 아주 건방진 네? 예, 제가요? 하시는데 지금 기억이 안 나는데? 기억이 안 나는데? 면접 잘 보시지 않았어요? 잘 봤으니 되겠죠? 잘 봤으니 됐겠죠? 잘 봤으니 됐겠죠? 죄송합니다. 그건 잘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무슨 소리를 하는 친 거예요 지금? 네. 어떻게 잘 보셨나요, 면접을? 잘 본 면접이란 건 뭔가요? 느낌이 오잖아요. 그냥 일반 회사도 약간 네. 그래 내가 대답을 그래도 잘한 것 같아. 심사위원이 나한테 좀 관심을 보이는 것 같아 라는 기분이 들었을 때 어머 나 면접 잘 봤나 봐 라고 하지만 그거는 전혀 다른 이야기죠. 무슨 얘기예요? 그러니까 하나도 안 물어봐도 합격을 할 수도 있고 그 맞아요. 저도 지금 그 얘기를 하려 했어요. 그러니까 결과론적인 거예요. 붙었으면은 하나도 안 물어봤을 때 정말 마음에 들었나 보다. 내 대답 하나하나가 너무나 잘 먹혀 들어갔나 보다 라고 생각을 하지만 막 엄청 많이 물어봐서 나한테 진짜 관심이 많았나 봐 이랬을 때도 떨어지면 이 새끼도 심심했나 봐. 이 새끼도 심심했나 봐. 이 새끼도 심심했나 봐. 그러면 소유가 생각하는 면접 준비하는 방법은? 기본적으로 그 회사에 대해서 관심도를 보는 게 면접의 1순위인 것 같아요. 맞습니다. 사람 마음이 그렇잖아요. 그냥 이 회사를 쭉 그래도 보면서 관심 있게 지켜봐 오면서 어느 정도 분위기가 잘 맞겠다는 사람을 뽑게 되는 건데 전혀 정보도 없이 그냥 나를 뽑아라 뭐 이런 분위기로 갔다가는 성공하기가 어렵죠. 맞아요. 예를 들면은 왜 쇼호스트가 되고 싶나? 이 질문은 모든 면접에서 거의 1순위의 질문이에요. 회계사 면접을 보면 왜 회계사가 되고 싶어요? 뭐 엔지니어가 되고 왜 엔지니어가 되고 싶어요? 이게 기본적으로 물어본 질문이잖아요. 근데 왜 쇼호스트가 되고 싶나? 질문! 저는 쇼호스트가 저의 운명이라고 생각합니다. 너무 평이하죠? 하지만 뭐 어쨌든 그런 이야기를 해야 되잖아요. 그죠? 그런 내용을 이제 좀 색다르게 네. 하면 근데 다양한 방송 경험을 쌓고 싶어서요. 이런 대답을 하시는 분들이 있었어요. 그러면 안 돼요. 그러면 안 되죠. 그러면 별 관심이 없나? 우리를 우습게 보는 건가라고 충분히 오해할 수 있는 소지가 있는 대답이라고 저는 생각을 했거든요. 연애를 할 때 내가 왜 좋아? 그랬는데 나는 너랑 연애를 하면서 한번 연애가 어떤 건지 맛을 그렇죠. 좀 보고 난 후에 그렇죠. 진짜 좋은 데로 시집 갈 거야. 이 뭔 개소리야? 충분히 생각을 하셔야 되는 게 맞아요. 모의 질문 리스트를 알려드릴게요. 왜 쇼호스트가 되고 싶은가? 왜 굳이 이 회사에 들어오고 싶은가? 본인의 장점, 단점은 무엇인가? 그리고 이것도 되게 중요해요. 우리 회사가 고쳐야 될 점은 무엇인가? 이런 것도 많이 물어봐요. 그렇죠. 하고 싶은 상품군이 무엇인가 많이 물어보죠. 물어보는데 사실 그 상품군을 말한다고 해서 그걸 시켜주겠다 이런 게 아니고 그런 게 아니잖아요? 네. 그렇게 가전을 팔고 싶다 그랬는데 5년째 고기를 먹고 있어요. 대답을 하는 모습을 보면서 이 사람의 어떤 태도나 맞아요. 진지함 그리고 이제 말 주변 이런 걸 다 보는 거죠 사실. 그러니까 즉 쇼호스트 면접에서는 복합적으로 보는 거예요. 첫 번째는 이 사람이 갖고 있는 그러니까 하드웨어, 소리라든지 외모라든지 인상이라든지 애티튜드라든지 이런 것들을 기본적으로 보면서 끼라든지 성실도라든지 이 직업에 대해서 갖고 있는 전문성이라든지 의욕이라든지 경험이라든지 이런 걸 이제 질의를 통해서 파악을 하게 되는 경우입니다. 그렇죠. 쇼호스트라는 직업이 결과적으로 말을 잘해야 되는 직업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 말을 통해서 면접을 보는 거기 때문에 말 안 하고 뭐 춤을 추거나 글을 쓰는 게 아니기 때문에 모든 게 다 평가에 다 들어가는 거죠. 어떤 말을 하든 그게 다 평가 요소가 되는 것 같아요. 그러면은 저도 사실 이거는 아직까지 제대로 된 대답을 얻지 못하는 그리고 되게 많이 듣는 질문이에요. 질문은 어느 정도 정해진 틀들이 있어요. 장점은 뭐예요? 단점은 뭐예요? 여기 왜 지원했어요? 쇼호스트는 뭐 하는 사람이에요? 어떤 쇼호스트 되고 싶어요?
이런 것들에 대해서 특별하게 대답하려면 어떻게, 그러니까 상투적인 대답을 하면 안 돼라는 게 모든 면접의 가장 큰 딜레마잖아요. 그렇죠. 네, 그걸 어떻게 극복하는 게 좋을까요? 저는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네. 진정성이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이게 아무리 꾸미려고 해도요. 면접이란 게 하나를 물어보고 그냥 오케이 2번 질문 이렇게 가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이 말한 거에서 또 물어보고 또 물어보고 또 물어보고 하는 거기 때문에 맞아요. 그거에 부가적인 거를 계속 심층적으로 들어가게 되잖아요. 그래서 결국에 그 진정성, 그러니까 내 진심을 담아서 말하지 않으면 어느 순간에 이게 앞뒤가 안 맞게 되는 거죠. 똑같은 얘기를 사실은 저도 하고 싶었어요. 네, 이걸 헤쳐나가는 거를 보통 어떻게 착각하시냐면은 기발한 대답을 한다로 빠져나가려 그래요. 근데 기발한 대답을 한다로 빠져나가는 건 너무나 어려운 일이고 네. 진짜를 말하는 걸 보여준다가 훨씬 더 성공할 확률이 높아요. 네, 그래서 면접은 보통 질의와 자기소개 이 정도로 진행이 되잖아요. 거짓말처럼 보이는 말투를 갖게 되는 경우가 있어요. 왜냐면 준비하니까. 그거는 잘못된 게 아니에요. 내가 여기를 들어가기 위해서 열심히 내 이야기를 쓰고 다듬고 외우고 이렇게 해서 간단 말이에요. 거짓말도 아니야, 예를 들어서. 네. 근데 이걸 달달달달 외웠기 때문에 봤을 때는 거짓말처럼 보이는 거야. 즉 진정성이 떨어지는 거야. 안녕하십니까, 뭐 예를 들어 저는 네, 니군입니다. 저는 어렸을 때부터 뭐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선생님이 그걸 보더니 남의 얘기잖아요. 훨씬 슬프게 자기 얘기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게 너무 쇼크였어요, 저는. 그러니까 진정성 있게 진정성을 보여줄 수 있는 방법을 훈련하시는 것도 되게 중요해요. 그러니까 이게 쇼스트라 그런 것 같아요. 쇼스트라서. 만약에 맞아. 일반 회사라면은 그게 자기 이야기겠거니 당연히 생각을 하는 거죠. 글로 써도 상관이 없는 맞아요. 직업이면. 네. 근데 우리는 말로 표현을 해야 되는데 저 사람이 뭔가 말은 하고 있는데 귀에도 안 들어오고 자기 얘기인지도 모르겠고 남의 얘기하는 것 같고 이러면 그거는 사실 어떻게 보면 말을 잘해야 된다는 그 기본 철칙에서 그쵸. 사실 감점이 되는 거니까. 그러니까 쇼호스트가 돼도 진짜 좋은 상품을 소개하라 그래도 이렇게 가짜처럼 보이게 할 수 있겠구나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죠. 이 전 컨텐츠에서도 제가 얘기했었는데 쇼호스트의 입사 과정이 생각보다 공정해요. 네, 생각보다 공정하다라기보다 합리적이에요. 네. 자기소개 면접도 결국엔 나를 어필하는 거잖아요. 그냥 쉽게 말해서 자기소개도 못하는데 상품을 어떻게 팔겠어? 그쵸. 라고 평가를 받게 되겠죠. 그 얘기를 저도 들은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너가 20-30년을 너로 살았는데 20-30년 써본 너도 네가 소개를 못하는데 맞아. 뭐 한 달도 일주일도 안 써본 거를 너가 팔 수 있겠냐? 이런 거. 그래서 옛날에 그런 질문들도 있었잖아요. 자신을 팔아보세요. 많이 했었죠. 아니면 뭐 지금 쓰고 있는 모자를 팔아보세요. 네, 뭐 맞아요. 이런 것들도 많이 했었어요. 상당히 많이 하죠. 정리를 좀 해드리자면은 변별력 있는 대답을 하는 것보다 변별력 있는 표현 방법, 변별력 있는 진정성 있는 말투를 그리고 어휘를 구사할 줄 아는 연습을 하는 게 훨씬 더 중요합니다. 맞습니다. 여기는 팔라팔라, 여기는 팔라팔라. 당연한 거지만 긍정적이고 배포가 있는 모습을 보여줘야 돼요. 그럼요. 네. 이거를 인성의 문제죠. 인성의 문제죠. 이거를 되게 많은 분들이 약간 착각하는 부분이 있는데 이 팁을 좀 짚어드리자면은 긍정적이고 재기발랄하고 에너지 넘치고 이런 인성을 가진 것과 나대는 것과는 좀 달라요. 이걸 되게 많이 착각하시는 분이 있어요. 그래서 뭐 개그 프로그램에서도 막 이런 그 소스들을 사용하잖아요. 막 오버하고 막 그게 아니라 쇼호스트는 긍정적인 모습이 저는 필수 덕목이라고 생각해요. 그렇죠. 네. 그 되게 한 끗 차이잖아요. 저 친구 참 열정이 있네. 이거랑 저 친구 튀려고 지금 엄청 이렇게 사리분별을 노력하는구만. 못하나? 뭐 이렇게. 되게 다른데 비슷한 그 맞아요. 있잖아요. 이 긍정적인 모습이 긍정적인 면모가 쇼호스트의 필수 덕목인 이유가 있어요. 제가 생각을 해봤는데 쇼호스트는 이제 만약에 이 상품을 판매를 하게 되면 필연적으로 이 상품은 좋은 상품이라고 얘기를 해야 되는 경우가 90% 이상이에요. 그쵸? 그러니까 내가 좋은 상품을 만났는데 이 디프레스 되거나 다운될 이유가 별로 없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항상 기분이 좋고 긍정적이고 이게 이렇게 좋습니다 라고 얘기를 해야지 이렇게 좋은 게 있다니 이렇게 좋은 게 있다니 뭐 이러진 않거든요. 그래서 긍정적인 모습이 저는 꽤 필요한 직업군이라고 생각을 해요. 뭐 여기서 이제 소영아 말한 대로 그 오버페이스 넘어가거나 욕심이 많아 보인다든지
이걸 조심할 수 있는 방법은 제 개인적인 팁을 드리자면은 상품에 집중을 하시면 돼요. 나보다. 나를 드러내는 것보다 상품을 드러내는 거를 우선시하면 이 부분이 좀 사라지는 경우가 많아요. 굉장히 기술적인 네. 팁이네요. 네, 실제로. 그래서 예를 들어서 만약에 면접을 보러 갔는데 뭐, 지금 이 순간 뭐 이런 걸 하면서 이거 막 팔았어요. 근데 이게 내가 이것까지 할 수 있습니다를 보여주려고 한다라기보다는 정말 이거를 판매하는데 이렇게 해서 이렇게 써서 만약에 얘가 뭐 녹음 기능이 훌륭해서 그래서 들려드리겠습니다. 이렇게 기능적으로 사용했을 때 훨씬 원래 우리가 의도했던 나를 드러내게 돼요. 오히려. 그렇죠. 네. 맞아요. 이게 되게 어려운 건데 쇼호스트도 진짜 중요하죠. 그리고 다 우린 우리 인생을 살고 있는 거고. 근데 상품이 우선돼야 되는 사람이 맞는 것 같아요. 맞아요. 네. 그게 이런 데서 이제 보이는 거죠. 그 연예인이 아닌 거죠. 그쵸. 진짜 상품을 파는 사람이고 세일즈맨. 우리 그런 얘기 하거든요. 제 얼굴은 안 나와도 돼요. 이 상품만 맞아요, 잘 맞아요. 나오게 해주세요. 이러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중요한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진짜 상품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어야 팔 수 그쵸. 있잖아요. 이게 나오는 것보다 이게 나오는 게 내 성공에도 도움이 돼. 내 성공에도 도움이 돼. 면접 뭐 여러 컨텐츠들을 봐도 막 승무원도 있고 아나운서도 있고 의상, 네. 애티튜드에 대한 것도 되게 많이 궁금해 하시더라고요. 그렇죠. 네. 남자분들도 마찬가지겠지만 여성분들은 또 이게 어떻게 연출을 하고 가느냐에 따라서 진짜 다른 것 같아요. 분위기가 완전히 다르기 때문에 의상, 헤어 이런 것들을 신경을 많이 쓰셔야 돼요. 그냥 예뻐 보인다 뿐만 아니라 조금 더 잘 생각해서 내 체형이 뭐 그치, 맞아. 다리가 조금 별로 안 이쁘다 하면은 좀 센스 있게 바지를 입어주거나 아니면 이제 다른 쪽으로 포인트를 주거나 아니면 정말 다리가 예쁘다 그럴 때는 짧은 치마를 입고 가셔도 사실 상관없어요. 맞아요. 본인의 장점이니까. 저는 그것도 맞는 것 같아요. 본인이 의도한 다른 면접과 쇼호스트 면접이 좀 다른 거는 본인이 의도한 상품군이라는 게 있을 수 있어요. 예. 패션이 될 수도 있고 맞아요. 임용이 될 수도 있고 생활 주방이 될 수도 있고 식품이 될 수도 있고 거기에 맞는 코디네이션과 화장법을 하는 것도 중요한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본인이 약간 부족하다고 생각하는 거를 조금 어필을 해서 나는 다양한 군에 다 도전할 수 있어요를 하는 것도 사실 좋아요. 그렇죠. 나는 생활을 잘하고 싶어요 한다고 굉장히 수수하게 입고 갈 필요는 없고 맞아요. 맞아요. 생활을 한다고 할지라도 어느 정도 단정한 모습과 그러면서도 키는 더 커 보이는 게 좋으니까 그렇죠. 그렇죠. 그래야 다양한 분들을 할 수 있으니까 신발은 높은 거를 신고 뭐 이런 것들을 잘 보완해서 가실 필요가 있어요. 맞습니다. 마지막으로 면접 보시는 분들께 한 말씀. 이게 사실 면접까지 가는 것도 아. 어려운 일이에요. 맞아. 축하부터 해야겠다. 면접 보신다고 축하합니다. 저도 맨날 서울대에서 떨어지고 사실 쇼호스트에서는 면접 보는 것도 한 3번? 지원한 거는 뭐 10번이 넘겠죠. 나도 그런 것 같다. 네. 네. 왜 나는 부르지도 않는 거야? 막 이런 경우도 있는데 맞아요. 의외로 쉽게 면접에 가서 너무 쉽게 그 기회를 놓치고 오시는 분들도 참 많이 봤어요. 그래서 만약에 면접에 기회가 왔다 그러면 그 기회를 가서 그때 이렇게 할 걸, 그렇게 대충 보지 말 걸, 그 후회를 안 하셨으면 좋겠어요. 아마 거의 모든 쇼호스트를 준비하는 사람이라고 생각하면은 면접이 최종이라고 생각하면 100분의 1도 안 될걸? 면접 볼 수 있는 사람이? 그쵸? 맞아요. 이거 굉장히 거예요. 그리고 이게 회사가 막 100개가 아니잖아요. 홈쇼핑 회사가 한정이 되어 있기 20개도 안 돼요. 예를 들어서 내가 2018년에 가서 시험을 봤는데 그때 개판을 치고 왔어요. 19년에 다시 그 회사 갈 수 있을 것 같나요? 쉽지 않습니다. 어려워요. 나 다 잊었다. 그러니 너도 잊어라. A wall talking back, it's a mess. Hey, don't even worry about it. 이렇게 해서 오늘은 면접에 대한 이야기를 좀 나눠봤고 뭐 다음 콘텐츠는 뭐 해볼까요? 우리가 저번에 이러고 한 5분을 얘기한다? 다음에 뭐 하지? 이러고서 와서 봤는데 영상이 길이가 이만큼이야. 그래서 이게 뭐야? 라고 계속 넘겼는데 계속 이러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약간 최근에 우리가 팔았던 상품 중에서 괜찮았던 거 소개하는 시간 어때요? 좋아요. 네. 저희가 판매했던 거 중에 보여드릴 만한 거, 재밌는 거, 기억나는 거 있으면 여러분께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콘텐츠는 여기까지고요. 구독, 좋아요도 좋은데 댓글이 있으니까 난 되게 좋더라고. 댓글 확인을 좀 하세요. 알려줘.
택배다. 자, 오늘 콘텐츠는 여기까지고요. 다음에 볼 때까지 건강하시고 네. 구독과 좋아요, 댓글 부탁드리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눌러주세요. 이건 얌전하게. 여러분. 차별화. 그러면 안녕. 마지막 노래 되게 좋지 않냐? 그 말고 그 전에 이렇게 줄어들면서 나와.